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과 그 환경영향평가고요. 앞서 우리 박민도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거의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 현실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하고 관련된 특별법 제정안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임의로 이게 계획과 그래서 현실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영향평가도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제, 저희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그 수시 과제로 저희 원내 과제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다 압축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는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이 그런 건 좀 이해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가공하게 되면 또 오해를 살게 될까봐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포함시켜서 많은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현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강원도 특별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준비가 됐는지 저는 이런 걸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강원 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 운영에 대한 어떤 현황을 조금 앞으로 그 강원도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또 각 그 이해 관계자들은 어떻게 할지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 그 운영 현황도 좀 바꿔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로 환경평가 권한이 이양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지 그걸 짚어보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보완할 대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강원특별법 뭐 20 몇 개 조항으로 시작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올린 안은 뭐 180개였다가 의원안 80개 뭐 이렇게 하면서 통과된 안은 거의 84개 정도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너무 세게 눌렀다. 죄송합니다. 네. 예, 요거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이런 부분들, 아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이런 특례도 좀 포함해 달라라는 것도 있었고 전략환경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어, 어, 전라북도도 하고 있고요, 충북도 하고 있고요, 부울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광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특별법이 돼버리는데요. 현재까지는 세종시나 뭐 서울특별시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 세종시하고 뭐 몇 군데 없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전라북도까지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95년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건 또 지방자치 제도의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개발과 관련된 걸 하고, 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도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의 자체적인 문제점도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위주,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개발 환경 관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이고, 아까 우리 박민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국내에 대한 어떤 환경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획하고 계획 시기하고 환경평가 시기하고 안 맞아 들어가고,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게 이제 이해관계, 저는 이게 주민 참여 이런 제도, 이거를 뭘로 보냐면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보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되고, 그 이해관계자의 범주에는 환경단체나 그 NGO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별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나마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동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형, 의사결정형이 아닌 규제형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이걸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사업 주체나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그 주민들은 제한적 공개를 통해서 이걸 면제부 수여한다고 부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안만 공개하고 있고 본안이나 이런 데서 그 수령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자체가 이번에 이런 걸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런 거에 개선도 필요하면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이 환경평가 제도의 어떤 제도 개선 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상황을 간단하게 특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환경단체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문단이나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전문 검토기관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부분들도 지금 제도보다는 조금 더 우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후 관리도 팀을 짜가지고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매주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이제 그 협의 체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민간 사업을 구분해서, 민간 사업은 전략부터 소규모까지 전부 다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게 왜 방향이 이상하죠? 뭐지? 가기가 어렵네. 네. 그 행정기관 공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원특별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다음에 도지사, 그다음에 공기업, 그 공기업 뭐 하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해군참모총장, 그다음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중앙정부권만 할 건지 하면은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빠지냐면 저기가 또 빠집니다. 시군에서, 제주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둘은 저거가 아니거든요. 그 선출직 직원이 그 자치단체가 아니어가지고 거기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환경부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강원도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있습니다. 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이게 뭐 법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환경정책보전법, 그 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법, 그 다음에 재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법이 막 개정되면서 짬뽕이 돼서 지금은 되게 이상하게 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 환경부의 검토 의견을 듣는다. 그 다음에 소규모는 또 영상강의사 하고 있고 전략은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지금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그 강원특별법 하면서 조금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제주도 얘기를 하셨어가지고요. 예, 이게 제주도 그 특별법 제정 당시는 2006년이지만 그 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제주도 개발 계획하고 맞물려서 나와서 이제 그런 추진이 된 사례들입니다. 쭉 해서 주로 이제 보면은 처음에 권한도 이제 이양이 돼가지고 갔는데 2002년까지면 이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뒤로 뭐 아까 그 보전 지역 지정하고 하면서 조금 나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처음부터 제주도가 잘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94년에도 뭐 똑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전문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그 심판이 선수로 뛸 수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뭐 공청회하고 뭐 심의 내용 공개하면서 투명성 강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입장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짚어볼 부분들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이건 이제 그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한 건데,
이제 곧자월 잔환경 골프장 개발하면서 해안도로 뭐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2002년에 그래서 이제 그 환경부 장관의 의견도 듣고 뭐 사후 관리도 하고 뭐 공동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됐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마련하면서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 지금의 형태로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적인 시간 환경부 등에 좀 한 거는 역시 객관적 공정성의 부족, 개발 유지의 정책 추진, 또 본안 이후에 뭐 평가서 미공개, 뭐 초안은 미공개하는데 본안을 한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제주도 의견만 너무 반영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뭐 여기는 제주도 섬특성이 있어서 뭐 그래도 그나마 낫기는 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지역의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본인이 나쁘게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그런 문제들 뭐 환경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거고 있고요. 여기가 좀 신랄한데 그 진짜 행정조직의 좀 한계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시작할 때 이거 준비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전문 인력이나 이런 거 조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 그 전담 직원은 한 분 딱 계셔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행정직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분이 이제 그 협의를 모든 협의를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재직으로 해서 전문성은 좋아졌는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좋은데 이제 사업자, 평가 대행자 뭐 어떤 유착 관계 형성 문제에 대한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 기관도 녹색 환경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뭐 만약에 뭐 이게 본다고 하면 이제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게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예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50% 이상을 또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 제주도 조직을 구성하는데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원대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대학교도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나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나요? 예, 그러면 또 좀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종속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간섭을 받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 얘기도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도 이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조례 정책 참고 자료로 그때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서 한번 하셨는데 그 자료 그냥 그대로 거의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꾼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용어가 좀 이상한 것들. 근데 보면은 부동의가 없다라는 거죠. 동의, 조건 부동의, 재심의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오수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거의 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뭐 5번째 하고 뭐 그 7번 심의 끝에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부동의가 없다고 하는데 부동의에 대한 거는 사실은 환경의 평가 입장에서는 부동의를 얘기하기에는 사업이 추진된 그 이력이 있는데 부동의를 추진하기에는 민간 사업 이외에는 좀 그 쉽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한적인 주민 참여는 이건 뭐 본안 공람 제한, 뭐 의견 기회 제한, 뭐 이런 부분들 사후에서도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 뭐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통과 의뢰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협의회나 심의위를 그걸 구성하는데도 협의 부서하고 승인 부서 관계 공무원들만 위주로 좀 간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보면은 환경단체들도 꽤 많이 포함이 돼 있긴 하거든요. 한두 분은 들어오시는 걸로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있었는데 네,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거짓 부실 작성은 이건 뭐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또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입장은 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음. 네. 30분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 평가 그러니까 여기 육상 양식업 사업이라든지 건축물 사업은 이제 환경평가에서는 없는데 이제 여기는 추가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 기준보다 50% 이상 강화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보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자기네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런 것들은 지정 취지는 좋겠지만 생태 보존지구 3등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급을 5개로 나누고 2개로 나누고 3개로 나눴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3등급 지역이 곶자월이라고 이게 30%까지 가능하게 해놨는데요. 이 곶자월이 이제 그 숲같이 생긴 데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그 제주도에서 특이한 지형이에요. 요 오름이나 뭐 곶자월 같은 거는 보호 지역에 좀 필요한 대상인데 그런 지역에 뭐 어떤 면제부를 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객관성, 전문성 확보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독립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갈등 사업이 그 제주도 사업을 한 15년치를 한번 보고 갈등 사업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협의 기관에 따라서 문제인지 검토 기관에 따른 문제인지 뭐 봤는데 특이한 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뭐 저희가 했던 부분들도 많고 안 했던 부분에서 뭐 문제가 됐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특이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갈등을 그 사업들을 한 10개를 한번 봤는데 이제 그 환경훼손 난개발 문제, 뭐 국립공원 인접해서 하는 것들 사업들, 뭐 해안도로 그다음 환경오염 문제, 자금 조달 문제, 절차의 정당성, 뭐 중요 검토 의견 누락. 이게 절차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안 차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사업 추진 찬성 측에서는 주민 수건 사업이고 개발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하더라도 난개발하고 경제성, 사회성에 대한 충돌, 환경훼손과에 대한 어떤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협의권자는 좀 힘들 거라는 전문성, 갈등 조정도 필요할 거고 협의권자의 투명성 확보를 분명히 해야 이거 심사를 받잖아요. 3년 뒤 일몰제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가니까 그때 승인을 다시 안 해주면은 이제 다시 권한은 환경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우려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 평가 그 항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준비를 해서 객관성, 전문성 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권항 이양 범위는 뭐 주로 이제 이거 민간 사업을 나누고 공공 사업으로 나눴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나누면 아까 중앙정부 기관 뭐 이렇게 했던 거를 공공 사업, 민간 사업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이제 환경 평가하고 소규모 민간에 대해서만 지금 넘어간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토 기관은 뭐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똑같은 구조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조금 그 이유가 안 되는 게 좀 잘하겠다고 가져간 건데 그러면 환경부보다는 좀 다르게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조례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평가 일단 특별법에 다 넘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조례에 따라서 뭔가 이제 사업 대상 사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정해져야 되는데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이상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환경부에 하는 것보다 50% 이상 강화해서 환경 평가를 하겠다. 근데 아직 조례가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강원도는 아직 이 상태이고요. 몇 가지 사업만 돼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여기 육상, 건축물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저기 추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소규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난개발인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 환경영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쁜 점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절차가 포함된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고요. 뭐 그렇게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 소규모는 아직도 영산강청 저기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주도에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 이렇게 늘 이렇게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 이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특성은 아까 그 수치로만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각종 보호구역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뭐 공원부터 해서 뭐 쭉쭉 보면은 수변구역, 뭐 상수원 보호구역,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도 많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집안 상태고요.
생태자연도 1등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있는 걸로 한 50%는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별도 관리 지역, 국립공원 같은데 이런 거 다 보면은 뭐 개발할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저도 걱정스러워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반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도 한번 보여드리면 뭐 여기 다 적경 지역 이건 또 뭐 경기도도 있지만서도 이쪽에서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경기 북부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돼서 이게 뭐 이쪽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쪽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만약 권한 이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환경영향 평가 뭐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 전라도까지가 지금 특별 자치도로 돼 있으니까 그 저희한테 들어온 검토 의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받지를 않거든요. 한 20%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 의견을 받는데 역시나 조금 이 강원도나 이쪽에 아니 이거 소규모죠.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난개말이 좀 심한 게 아니냐, 좀 입지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영 평가하고, 네. 오히려 제주도는 전략환경 평가에 이런 게 좀 나왔고요. 약간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아까 보시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또 한번 살펴봤는데 입지 의견들이 제주도보다는 많다라는 거, 예, 이 부분 좀 특이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공 민간 사업을 했을 때도 민간 사업이 오히려 더 민감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공 사업하고 민간 사업을 구분해서 이거를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을지도 한번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 특성도 좀 있습니다. 강원도 사업은 육상 태양광 이런 것들, 관광,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주도도 육상 풍력, 근데 여긴 또 도시개발, 관광개발도 또 꽤 많은 분위기고 여기는 도로 관광, 뭐 새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 사업이 오히려 또 많이 나왔던 건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도시 그다음에 토속 유효 채취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 주요 검토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 훼손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본 게 권한 이양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난개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영인지맥이라고 해서 이게 보호 대상 지역 그 지형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검토 의견에서도 제외시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의견을 냈고 금강청에서도 그 의견을 냈는데 지자체 당시 그 승인권자 아산시장한테 이제 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아산시장도 받아들였죠. 근데 사업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재량권이 없이 그냥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이 그냥 했다.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문성 부족으로다가 이거가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니까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여길 지나갔거든요.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원래는 서부 내륙 지역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여기가 터널이 됐을 텐데 이게 이렇게 돼서 공사 현장이 되고 완전히 다 여기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그만 사업이라도 그거로 인한 후속 사업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폐광 지역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강원도도 있고 경상북도도 충청남도 있는데 이쪽이 영월 지역 뭐 이런 것도 있고 동학 시스타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협의권이 도지사에 가 있습니다. 이미 가 있는 거니까 가 있는 사례로 저희가 보면은 이걸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에 협의했을 적에는 이제 이쪽 골프장을 여기다 짓고 여기 중간은 여기 하천 그다음에 산림 지역하고 연결되는 생태축으로 해서 여기 비워놨던 부분이고 여기 콘도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이게 골프장 증설을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9월짜리는 안 되겠다, 18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개발 계획이 왔습니다. 개발이 안 된 지역. 저희는 계속 여기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됐는데 저희 검토 기관도 의견을 계속 내 가지고 이쪽을 보전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갔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태인데 계속 의견을 냈는데 예, 해버렸습니다. 뭐 이렇다면은 권한 이양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뭐 여기 해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래도 기존에 계속 일관성 있게 보전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한이양 여태까지 나온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하면 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괄되게 환경부에서는 환경 기준들이 생태자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이게 조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여기 강원도를. 그래서 설날부터는 여기를 따라할 때고 다음 사람들은 이 둘을 따라할 겁니다. 이제 그런 연쇄적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환경보전 관련 는 좀 뒷전이 있는 게 아니냐, 특별법 내에 좀 미비하다,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기반 조직 체계 미흡하다, 전문성도 부족하다, 의사결정 관계 투명성도 확보 문제도 나올 거고 왜냐하면 이게 환경부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개전에도 그냥 관행적으로 했었다라지만 지금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요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시입 부실 사례는 뭐 이것도 조금 더 뭐 이렇다 해서 나올 수 있는 자의적인 좀 판단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나올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적 갈등이 좀 한계 이쪽에 그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할 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사업에서는 분명히 이제 환경부가 이제 지자체 사업 두 개가 다른 지자체가 포함됐을 때는 특별법에 보면은 그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 지리적으로 두 개 지자체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문제들은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박민대 회장님하고 우리 저기 아까 저기 강원도에서 팀장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신랄하게 한번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 환경부 했을 때도 뭐 일관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이 저기 뭐야 나왔던 문제 아니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몰제에 대한 뭐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기존에도 공약 사업도 포기한 적도 있다 뭐 그다음에 EIS 공유를 하겠다 하니까 그때 공유를 환경부에서 검토기관에서 과학원에서 나오신 분이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요. 그게 이제 이 성과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제주도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 뭐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보고서에는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 이 부분도 5회 원문 그대로 거의 대부분 실었습니다. 강원연구, 뭐 산림 이 산림 지역에 대한 얘기, 어떤 이걸 특별법 제정에서 이 방향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간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환경평가 하다가. 근데 여기 포럼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도 참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뭐 공탁제 얘기도 하시고 KEI가 평가서 쓰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법적으로 저희 기관 그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KDI처럼 경제성 보고서를 같이 쓰는 감독을 하고 쓰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환경협회 담당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산림 이용 지구 지정은 전략 환경 평가 때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평가 이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강원도나 이런 입장에서는 가져가시고 자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잘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북 입장에서도 뭐 조금 여기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위주로
그걸 정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제주도의 어떤 그 초창기의 어떤 그런 모델이고요. 오히려 이게 더 어프로치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뭐 단계별로 권한 이양을 하겠다. 본인들도 준비 중이신 것 같고요. 검토 기관에서는 최대한 저거 ICT나 뭐 이런 거 지금 연구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그래 말씀하시고, 환경부에서는 제주도와는 다른데 지금 강원도가 제주도 사례를 너무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의견도 나오셨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사후 관리도 그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 환경단체를 좀 눈여겨봐야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신랄한 거에 눈이 자꾸 가게 돼요. 그걸 보면은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특별법 문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특정 종 위주로 좀 조사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는데 뭐가 하나 빠졌다고 부실이다, 거짓이다 또는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 폐강 특별법 때문에 아까 그 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 권한 도지사의 권한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경험 부족.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좋을지, 제주도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조직이나 전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면 제주도처럼 가게 되는 거고요. 잘 기관이나 조직을 잘 정비를 해서 시작을 하면 여긴 또 강원도만큼 또 잘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몰제 평가 때도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 뭐 개발 사업주의 개발 이익을 너무 하는 거는 좀 제한해야 되겠다. 뭐 현장 검증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대항 문제라든지 뭐 선별적으로 개발 지역과 뭐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선별해야 된다. 그다음에 책임을 좀 평가사가 책임을 지는 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될 거다. 뭐 그런 거. 사후 관리는 제주도 잘하니까 좀 그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다음 알 권리하고 뭐 참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협회장님의 말씀이었었고요. 네. 절차나 뭐 이런 거, 규제 지역의 선제적인 준비 뭐라든지 뭐 축축 아까 주장하신 바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으로는 이제 환경 보존을 위한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자치 이게 갖는 문제 한계를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 예, 그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환경의 평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자문, 교육 등 협력 지원 방안을 환경부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평가를 이 특별법 지금 이미 이제 수행해서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도 한꺼번에 그 시행 뒤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기는 한데 3년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좀 필요할 거다. 요거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개별 이해 관계자별로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연환경 훼손하고 난개발 방지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환경 기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 지역 무분별 훼손 방지로 한 대책을 뭘 세울 건지, 규제 개혁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선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각종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독립적인 그 조직 체계 구축 필요하고, 환경부와 공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수명성 확보를 하는 것들이 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을, 아무래도 이게 협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검토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종합해서 그 협의하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사업자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공개하게 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그 문제 제기
본인도 그렇고 더 신경 쓸 거고 그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갈등 조정을 기능 강화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 본안에 대한 정보 공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 의사결정 협의 과정 기록을 좀 공개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EIAS께서는 충분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업무들이 좀 필요하고 사후 관리도 감시 기능 환경부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기입니다. 검토 기관에서는 이제 정량적 그 과학적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거 두 번 누르면 나가네요. 검토기관들 별로도 의견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관성 문제도 좀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선 된다, 한쪽에선 안 된다, 한쪽에선 중립이면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협의하시는 분이 할지가 조금 문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더 골치 아팠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자하고 대행자는 환경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에서는 이제 전문가 지휘가 이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요. 거짓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국민회에서는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 우리 박민주 회장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대로 이 환경평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이전의 시각대로 환경 그 단체라든지 NGO들을 너무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어보고 잘 설득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좀 감시자 역할은 환경단체나 국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 평가 체제 뭐 준비서 작성하고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제주도 거를 조금 본따 와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도의회 심의 추가가 이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이게 지금 바뀐 게 아니네. 원래 게 들어와 있네요. 제가 바꿔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심의를 이쪽 그 본안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 설명회 할 때 같이 하는 게 좀 좋겠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다 환경성 문제라든지 모든 게 끝났는데 도심위에서 좀 약간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문제되고요. 이거 도심위 추가하는 부분들도 특정 면적 이상 또는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 공청회하고 좀 비슷하게 연계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이 평가 이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설명이 네. 예, 이상입니다.